네, 페트롤 전북 오늘은 특별 대담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논객이죠. 정치인, 지식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실명 비판으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이시죠. 강준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좀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예, 내공이 딸려서 사실 제가 못 또 나왔죠. 겸손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사실 그 웬만한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하지 않는데 교수님 앞에 서니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교수님의 그 방대한 책들을 제가 다 뭐 읽어보지 못한 그런 진행자의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워낙 그 현실에 대한 인물과 사상 비판을 비롯해서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행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언론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접하기가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글로서 계속해서 세상에 목소리를 좀 내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서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지역민들에게 좀 인사 뭐 너무 그 인사라는 말씀 좀 그렇습니다. 인사 드려야죠. 네, 네. 죄송합니다. 좀 자주 이렇게 인사드렸었어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내공 이야기한 게 괜한 말이 아니고요. 예. 지역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지역에서 발언하는 게 서울 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좁아서 그런가?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 전 지역에서 이렇게 활약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예. 근데 지역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또 많지 않아서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 나가야죠. 우리가. 예. 네.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 비단 뭐 우리 지역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지만 오늘 이렇게 어렵게 강준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대학에서 30년 넘게 이제 강단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 올 3월에 퇴임을 네, 2월 하셨습니다. 말에. 예, 2월 말 퇴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저는 뭐 사실 정년했다는 그 실감은 별로 안 나요. 예. 그냥 늘 이제 글쓰기 뭐 제 입으로는 일 중독이라고 그럽니다만 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은 뭐 그냥 너무 잘 가서 지금 탈이죠. 계속 뭐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계속 글을 쓰고 예. 계시면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쓴소리를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갖고 계시면서 지역에서 줄곧 계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오늘 강준만에게 묻는 지역의 미래 이렇게 제목을 특별 대담으로 예. 정해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뭐 지역 언론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겠고 지역에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한 또 졸업을 한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또 지역 정치권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고 총체적으로 지역을 뭐 교수님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지방은 식민지다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대한 수도권과의 불균형 문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 지역 어떻게 좀 개념 정의를 좀 하고 계실까요? 교수님은?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임함에 있어서 예. 좀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무난하게 말하고 그냥 끝낼 거냐. 아하. 아니면 정말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예. 우리 KBS에 항의 전화가 오더라도 속마음을 한번 다 털어놓고 예. 청취자들께서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게 좋을까? 예.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페트롤- 무난하게 이야기하는 걸. 혹시 가끔 페트롤 전북을 그래도 정치를 하셨나요? 제가 이제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예.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페트롤 전북은 무난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예. 그래서 특별히 더 강준만 교수님을 모신 거고 교수님께서도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신 질문 제가 답을 올리죠. 일단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 속에서 전북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지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래서 세대 교체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30년 넘게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말과 글을 써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0년을 떠들어도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물론 저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모자라고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너무 저를 자존하는 거고, 예. 그것도 이제 결례죠. 그러다 보니까 제풀에 지친다고 할까요? 아, 체념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2030 세대가 나와서 오히려 사전 지식 없는 게 필요해요. 아, 해볼 수 있겠다. 예, 예. 근데 저는 30년간 떠들어도 안 됐는데 뭘 해볼 수가 있지? 라는 어떤 좌절, 체념, 그 이제 저한테 이제 어떤 직업병 비슷하게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역 문제를 볼 때요, 저는 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같이 봤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건 공급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수요 예.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공급이란 건 뭐냐면 예. 오늘날 지방 소멸의 위험이 임박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악화된 데엔 예. 중앙정부가 절대적인 책임이 있죠. 예. 잘못한 거죠. 아하. 그게 이제 공급의 문제예요. 예. 근데 우리가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청취자께서도 내가 정권을 잡았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반세기 넘게 서울 중심으로 이 나라가 모든 게 운영돼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경로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경로를 바로 잡아가면서 해왔던 대로 잘 나가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정권 잡은 사람들의 입장에선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죠. 모든 문적, 인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그걸 교정해 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 예. 5년짜리 정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5년짜리라고 해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민주주의 체제상 5년 만에 어떤 업적을 이루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 살린다 하는 것은 이건 멀리 내다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선을 치르거나 총선을 치를 때 우리 전북을 걱정하는 것보다 당을 걱정하고 오히려 우리 편에 가까운 당을 지지했던 30년의 역사로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화면 끝에서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수요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공급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정권은 저럴 수 있겠다. 그러면 수요가 선거를 내다보고 일반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압박을 가하는 수요가 있을 때 예.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움직였나요? 우리가 여태까지요? 자기 지역에 국한된 일에 있어서는 되게 공격적이에요. 예. 그거 빼놓고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대선, 총선, 지방선거 할 때에 이 정당은 어떠한 정당 정책이 있고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보겠다. 그거 보고 표 던진 적이 있나요? 없죠. 항상 그 공급 차원에서 본다면 전북은 낙후돼 있고 소외됐다는 이 분위기론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을 오히려 혼돈시키고 또 설득하는 그런 선거의 과정이었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 새로운 정책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요. 예. 이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하려면 책임을요 중앙정부에게 물을 게 아니라 예. 지방에 물어야 돼요. 요구를 안 했단 말이죠. 요구를. 왜 요구를 안 했는지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언론의 역할도 책임도 언론의 있고. 역할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존의 진영 논리입니다. 예. 우리 편이 이겨야 돼요. 근데 그까지 뭐 지역 관련된 정책? 그건 후순위로 밀리죠. 그러니까 수요가 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두고 우리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민들로부터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풀뿌리의 힘이 과연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당 정치 속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주 체제를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자성의 능력이 있을 것인가? 어떤 대안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본다면 지난 안철수 현상으로 인해서 국민의당이 10석 중에 7석을 차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이준석의 돌풍으로 보수의 야당에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30대 이준석 신인 당대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 변화를 꿈꾸고자 하는 그 지역과 유권자들에게는
정치 효능감을 갖다 준 거잖아요. 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내년 정도는? 저는 이제 그 일련의 현상을 대단히 긍정 평가하거든요. 예.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만 이준석 현상만 하더라도 진보적인 분들은 일면 긍정 평가하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 조금 바쁘죠. 예. 근데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세대 문제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건 그 두 번째로 제쳐놓고 예. 중요한 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에이, 그렇죠. 말도 안 돼. 이게 되겠어? 예. 예. 뭐 택도 저 없어. 그 예. 야권의 어떤 사람은 뭐 저 어디 63빌딩까지 업어서 내가 당신을 내가 뭐 예. 그렇게 장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아, 뭐 이름 좀 알리려고 더 그러는구나. 안 될 거라고 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건 됐잖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에게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에 던져준 메시지는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그 정당과 관련돼서 보는 건 제가 볼 땐 작은 시각이고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요. 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뭐 밑에서부터 우리가 뭐 바람을 이렇게 변화를 해봐? 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기서 무슨 바람이 일어나요? 우리 수없이 기대했지만 수없이 좌절당했잖아요. 예. 안 될 거라고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근데 되네 저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지금 우리에게 자기 효능감 플러스 정치 효능감을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뭐 이거 안 되지? 해볼 수도 있겠네. 일단 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예. 그리고 나서 분석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럼 단도직 입장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뜨거울 때야 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만 잠깐 식고 나면 금세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예. 과연 이 열기가 이 바람이 지역으로까지 오고 내년 대선 이후에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과연 우리 도민들은 그런 열기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또 대안, 어떤 장치가 후속 필요한 작업. 것인가? 네. 예,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것인가? 예. 팔짱 끼고서 어디 한번 지켜보자. 안 되죠. 안 예, 되죠. 꺼집니다. 금방 꺼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분명히 실수 나올 것이고 문제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봐. 저럴 줄 알았어요. 꺼질 뿐만이 아니라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러면 가령 우리 지역을 좁혀놓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한번 우리 지역의 예, 예. 2030 세대를 보자는 거예요. 예. 있긴 있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있느냐고 묻는 거는 그분들이 안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겠죠. 물론 젊은 분들은 다 서울로 보내자는 게 또 우리 지역의 또 일반적인 정서고. 지난 한 해만 20, 30대 10,000명이 떠나갔다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예, 예. 예. 그러나 그나마 계시는 분들도 이분들에게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목소리를 내게 해줄 채널을 기존의 권력과 각 분야의 힘을 가진 분들이 예. 열어주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마 이렇게 반론하겠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뭘 해줘? 아하. 천만의 말씀이요. 이준석 현상도요. 처음부터 스스로 알아서 한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국면에서 자기의 내공을 보여준 건 있지만 예. 처음서부터 혼자서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는 결심은 하고 있는가? 예. 이대로 좋으냐는 문제의식을 어떤 변화의 실천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결의는 하고 있는가? 예. 그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KBS 전주총국 77주년 청년에게 말한다라는 특집으로 강주만 교수님이 공개 오셔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공통된 키워드가 역시 참여하라라는 얘기였거든요. 제가 방송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전북의 정치 환경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가?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 지금 취업하기도 어려운 구조, 여기 맞습니다. 떠나기도 어려운 구조 속에서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 어떤 그 힘을 모아줄 수 있는 또 견인 구도를 할 만한 기성세대는 있는 것인가? 뭐 현재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어떤 독주 체제가 깨지지 않는 한
일대 다당 선거도 치러봤습니다만 전혀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맛본 상황에서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당연히 지금 이제 정치 지형 이야기하면서 젊은 세대 청년 2030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이 되는 구조 속에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 외람되고 주제 넘습니다만 예. 진짜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하고 똑같은 아마 고민을 하나님께서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과서에서 강의실에서 참여는 아름답다 하면서 참여를 막 이렇게 북돋긴 하는데 예. 현실 세계에서 참여의 길이 보이질 않고 방법론이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참여할 거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가만히 따져봤더니 저 같은 기성세대가 저지른 큰 실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실수가 뭐냐면 참여에 관한 개념 정의서부터 연세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뭐 저 스스로 제가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꼰대 같은 생각이란 건 뭐냐면 참여하면은 제가 살아왔던 세월에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또는 조금 돈까지도 써가면서 이타성은 아닐망정 어느 정도 예. 예. 사회와 공공을 생각하는 약간의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우리가 생각했던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2030 세대에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벌써 저도 그렇죠라고 대답하는 게 저도 네. 교수님 쪽의 생각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아니, 모습인데. 우리 모두가 예, 조금 예. 나이 좀 한 4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예.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여는 아예 어렵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 참여? 그 정치하려고 하는 거지. 난 정치는 안 해. 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여는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의 문턱을 과거에 반독재 투쟁 민주화 운동 하던 때에 그 헌신했던 분들 정말 존경할 만한 이타성을 갖고 열심히 뛰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델로 한 건 아닐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를 위해서 당신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조금 바쳐달라. 이걸 전제 조건으로 내 거니까 참여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참여라는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우리 저 개화기 때에 일제 강점기 그 직전에 예.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그렇죠. 게 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만민공동회 하면요, 자꾸 서울만 생각해요.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요. 지역에서 시위를 해야 될 분들도 서울 가서 해야 언론도 보도해주고 예. 시위하는 맛도 난다고 해서 광화문 시청 앞으로만 갑니다. 그렇죠. 그 만민공동회가 그렇게 살아난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민공동회, 제가 생각하는 건 사이버 만민공동회로 가자는 거예요. 가능하죠 요즘 시대는. 그러죠. 예. 지금 우리가 IT 기술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한국이 그 분야에서 세계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인데 왜 사이버 세계에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만민공동회에 참여?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봐왔던 건 일부 어느 정파 어느 정당이건 강성 지지자들이 예. 사실상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누르는 그 방식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참여를 우리 지역에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시민운동 모델로 오프라인 중심의 발상을 했던 건 아닐까. 예. 그럼 우리가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제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여기서 2030 세대가 필요해요. 예.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경선 과정 속에서 썼던 비용이 한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면서 그거죠. 예, 본인이 스스로 기자회견문을 쓰고 당선 선언문을 쓰고 본인 스스로 소통하는 모습 속에서 온라인상에서 젊은 세대를 대변할 수 있고 지지를 맞습니다. 얻을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원래 전공도 컴퓨터고. 네네. 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저 같은 사람들 상상력이 빈곤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 이거 하지? 인터페이스서부터 어떻게 이걸 조작하고 만지고 이거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고 거기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요 이 생각을요 할 수 있는 분들은 2030이에요. 예.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요 지역에서
그분들 이렇게 모셔놓고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물어는 봤냐는 거예요. 얼마나 물어봤을까요? 우리 지역에서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페트롤 전북에서 14개 시군의 청년 3분씩을 모셔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지역에서 사는 존재감, 지역에서 어떤 점들이 불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당당하게 사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예,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 개선이 가능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부족했다는 것이 진행자로서의 네, 네.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고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바로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 투표를 통해서 그동안 20, 30대는 무관심, 무투표. 네. 하지만 이제는 지금의 이주석 돌풍처럼 함께 전북도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꼭 그들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대안은 아니겠습니다만 변화와 어떤 쇄신 그리고 지금 일관되게 30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전북의 정치 지형을 본다면 역시 가능성이 오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방송을요. 예.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듣고 지금 뭐 이 앞에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와, 이 하면 그 정말 존경할 만한 분.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지역에 여기저기 지금 뭐 숨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잘 언론도 그걸 보도를 널리 안 해서 그렇지 묵묵하게 가고 있는 젊은 분들 많이 계세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네트워킹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요. 예. 뭘 어떻게 하자 그거는 저 일단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묵묵하게 새로운 세상의 문법을 온몸에 체득하고 있고 변화가 오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따로따로 고립돼서 분리돼 있는 게 아니라 예. 의외로 많다. 10,000명 정도 못 모을까요? 그러면 그분들이요. 사이버 공론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이버 광장을 우리가 만드는 작업을 예.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일단 그 작업부터 하면서 네트워킹은 그 다음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 아 전라북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창구 있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이렇게 저 하민께서 직접 만나고 그분들의 또 어떤 활약을 위해서 애써 주신 그런 활동을 조금 그쪽으로 발전시켜서 예. 저는 뭐 사실은 우리 KBS가 그런 일을 해도 좋다고 예. 봐요. 아, 더 많은 숙제가 네. 있다는 것 알고 있고 또 칭찬도 해주셨는데 역시 그런 역할을 공영방송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 뭐 이제 정치 지형 속에서 2030 젊은 세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지역 안에서 총체적인 문제는 이제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 속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한 해 전북만 20, 30대가 10,000명이 떠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미스매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저희 페트롤 전북 멍석 토론 특집에서 대학 총장 2분, 기업 대표 2분, 그리고 정치권, 행정 6분을 모시고 장시간 토론을 해봤는데 각자 반성의 목소리는 공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각계전투에서는 안 된다. 네. 이제 협업해야 된다. 공개해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된다. 지금 지역 올해 신입생 충원율만 하더라도 대부분 다 미달이었습니다. 전북대를 비롯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 소멸의 위기로 등식화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전북대에서 이제 교수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오셨고 지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은 마련된 것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사실 머릿속에 막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예. 이거를 좀 독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던 대로 조금 하시죠. 약간 교수님. 다혈질 그게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인구 줄고 대학 문제 나오면 막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올라요. 왜 그러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60년대에 250만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로 환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인구는 450만 명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게나 많네요. 예. 근데 180만 대가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앞으로 계속 더 줍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요. 예, 예. 자, 그리고요. 제가 전북대에 몸담았기 때문에 전북대를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전 지역대학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역대학을요. 지역대학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한국과 같은 이런 그 대학의 그 서열을 따지는 풍토에선 역시 뭐 시험 성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뭐 올바른 잣대는 아닐망정 어쨌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후퇴해 왔어요. 그러면 이게요, 전북대 학생들이 모자라고 전북대 교수들이 무능해서 이게 벌어진 일인가요? 전북 도민들이 못나서 벌어진 일인가요? 아시잖아요, 우리 도민들 다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예. 아, 서울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구조. 그런데 문제는 그 구조 그대로 둘 거냐는 거예요. 자, 좁혀서 얘기해 봅시다. 대학도요, 오늘날 모든 분들이 동의합니다. 일자리하고 대학 사회와의 산학협력 체계에서 일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젊은이들은 다 떠나죠. 떠나고 우리 한번 지역에서 엘리트에 속하시는 분들 어느 분이건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지역 발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재 육성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 육성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서울로 많이 보내는 거죠. 서울로 많이 보내는 거예요. 예. 저는요, 서울로 많이 보내는 걸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당연하죠. 저도 학부모인데 전라북도에 사는 어떤 분께서 내 자식 이왕이면 서울에 명문대 보내고 싶지 지역에 있는 대학 보내고 싶겠어요? 전 그건 너무도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도지사, 시장 포함해서 이 지역의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 이분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제분은 서울로 보내더라도 이렇게 갔다간 지역대학에 소위 말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점점 더 안 가게 될 것이고, 일단 인재를 판별하는 기준이 시험 성적인 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예. 이러다간 전라북도가 점점점 쪼그라들겠구나. 이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인재 육성 전략이라는 유명하에 서울로 가셨던 분들이 돌아옵니까? 높은 자리 국회의원 하시기 위해서 돌아오는 분들은 계시지만 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지난 반세기의 역사가 입증했어요. 그러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죠. 각자 개인 가족 차원에선 도에서 시에서 군에서 지원 안 해도요, 자제를 서울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전 도민의 관정 힘 합해서 지역 대학을 서울에 있는 웬만한 대학하고 경쟁할 수 있게끔 키우고 육성한다면 예.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해왔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성, 성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게다가 그분들만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민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풍토에 오염됐다고 할까요?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 서울로 갈 수 있었지만 예. 지역을 생각해서 여기 남은 분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지방대를 더 차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뼈 있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쓰신 책들이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면 안 된다. 또 뭐 지방은 식민이다. 뭐 이런 이런 제 책들의 견해가 이제 바로 쓴소리를 좀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오해할 만한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은 또 오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읽어보시지 않고 욕하는 분들 많죠. 그 제목만. 개천에서 용이 나야 되는데 왜 용나면 안 된다고 그러느냐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예. 그리고 뭐 또 너는 자식 나오면은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하면 네 자식 너 서울에 있는 학교 안 보낼 거냐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변에서요, 서울대 뭐 연구대 자식 보내고 그러면 막 박수 치고 축하합니다. 네. 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하지만
도민 세금, 국민 세금, 공적 조직은 다른 투 트랙으로 가야죠. 사적 영역에선 일단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되 멀리 내다보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서울에 있는 대학과 경쟁할 수 있게끔 육성하지 않고선 예. 일자리 안 생기고 경제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고 인재 육성 포함해서 젊은이들이 여기서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구나. 투트랙 가져야죠. 예. 왜 근데 그걸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안 하세요. 지적도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지적 안 하느냐고 여쭤봤더니 대부분 나도 지금 내 자식 서울로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니. 너무도 양심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게 모순된다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내 자식은 서울로 보내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역을 들여다보는 그 관점, 내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우선 참 이제 언론 이야기로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면서 말이죠. 교수님께서 인물과 사상을 98년도부터 쓰셨고 예. 잠깐 1년 한 8개월인가요? 예, 휴관이 있었고 다시 더 예. 인물과 사상으로 이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북이라고는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는 크게 비평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 어찌 보면 그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더라면 네. 언론에서도 쉽게 교수님과 인터뷰 내지는 그 글을 인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스탄공과 관련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합니다만 그렇죠. 상당히 이야기하기 불편한 상황, 이 지역이라고 하는 특성상 또 내지는 어떤 언론에서는 사실 살짝 회피하는 그런 모습에 뭐 기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더 인물과 사상이 다시 이제 개간지로 나왔는데 지역에 대해서도 인물을 조금 더 조명하고자, 비판하고자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계획도 좀 있으실까요? 그렇게 된다면 네. 언론의 역할에서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 이야기하면 정말 한 맺힌 이야기 조금 드려야 됩니다. 예. 뭐 이제 한 맺힌 이야기 하러 이 자리 나온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애초에 인물과 사상 시작하면서요, 원래 꿈이요. 혹시 청취자께서 그 정책 실명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근데 여러분 정책 실명제를요 포털에서 검색해 보면요 대부분 군 단위의 지역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디에 다리를 놨는데 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에 그 책임 관리를 맡은 공무원의 이름이 누구냐.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정책 실명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앙정부 중앙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실명제, 책임 이거 없어요. 우리 실종돼 있어요. 물론 언론이 열심히 매일 보도하죠. 그러나 우리 신문이라든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하루살이 같습니다. 예. 얼마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렇죠.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일단 사람들에게 책임 윤리를 강화하는 쪽에 그런 어떤 풍토가 필요하겠다. 예. 인물 비평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소통을 해야 무슨 협치도 하고 우리가 협력도 할 텐데 소통보다는 불통, 독설, 비방 이걸로 오히려 이름을 얻는 분들이 많아져요. 예. 그럼 그게 정치인들의 롤모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안 돼요. 정치가 그야말로 이전 투구밖에 안 됩니다.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취지 갖고 시작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독자들이 별로 사랑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파일을요 우리 전라북도 지역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이름까지 다 파일을 만들어서 예. 훗날에 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파일이라도 만들어서 훗날 인물 비평을 다 해보자. 원래 목표는 있으셨군요. 궁극적인 목표는 예. 지역까지였죠. 근데 중간에 그게 실패하고 접으면서 지역까지 못 왔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인물 비평으로 들어가려면 뭔가 책이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 하여튼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더 인물과 사상을 좀 읽어보면서 그리고 또 CBS에 출연을 하셔서 이제 방송 인터뷰를 좀 들었습니다만 여러 인물들을 이제 분석을 하셨고 저는 뭐 이제 지역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끌어들이자면 지금의 현재 정치라는 것이 10대 빵. 예, 예. 예. 네. 우리 지역에서는 10대 빵이 아니고 거의 100대 빵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건강한 견제 세력, 경쟁 구도가 있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이치 속에서 본다면 중앙은 그래도 그런 견제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정권이 이제 보수와 진보가 이제 서로 나눠 갖는 그런 현상도 볼 수가 있는데 전북은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대 당이라고 하는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부에 바뀔 때마다 여당과 야당이 바뀌지만 전북은 민주당이 항상 일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은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닐 텐데 이런 면에서 언제쯤 건전한 경쟁, 건강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자, 그럼 언제까지 불가능하냐? 제가 요 이야기를 또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일반적으로 과학에서도요, 예.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할 때엔 무슨 논리나 이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예.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어떤 한 패러다임, 그러니까 뭐 패러다임은 뭐 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의 틀. 그 사고의 틀이라는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그 틀 속에서 살던 분들이 다 돌아가셔야 돼요. 이건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도 그랬어요. 예. 과학에서도 그럴진데 정치라거나 하민크님 혹시 뭐 정치 시사 문제 관련해서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죠. 조심스럽기도 하고. 우리 예. 정치자들께서 뜻맞는 분들하고는 소통이 잘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생각이 다른 분하고는 절대 소통 불가입니다. 그렇죠. 시작하다가도 이제 안 되죠. 부딪히면 예. 자, 이게 지금 패러다임의 충돌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 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요, 정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맹목적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종교죠. 예.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어떤 것도 이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종교로 우리 피자 간주해줘 버리면 소통이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다. 아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종교를 믿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분에게 이러쿵저러쿵 안 하잖아요. 예.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다종교 국가이면서도 종교 자유가 있고. 예, 우리 전라북도의 자랑인 화이부동을 실천하는 나라거든요. 예, 네.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 존중해 주면서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차라리 정치도 당신은 이런 종교? 이 종교? 근데 요거는 요 이슈만큼은 그 종교하고 관련 없는 우리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니까 논의해 봅시다. 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지금은 민생 이슈까지 종교화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나오죠. 제가 종교화된 것도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하나의 정치적 집단이 종교화된 힘이 너무 파이가 커진 부분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또 다른 또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야기 나누기가 어려운 구조. 내지는 뭐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할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활약하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나 가능하다 그 뜻은 아니고요. 예. 비유가 그랬다는 이야기였고 뭔가 이게 변화를 원하는 민심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정치적 견해가 어떠하건 간에 주변 분들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우리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전북 정치 욕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많이 하셔요. 그거는 정파성 자기의 정책 성향 관련 없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있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컵에도 물이 여기까지 찼지만 마지막 한 방울에 의해서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예. 이걸 병으로 비유하자면은 사실은 병따개가 있어야 물이 쫙 해서 이게 솟구치죠. 그러니까 저는 준비는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물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자꾸 그 진보적인 분들은 구조 중심으로만 보고 인물을 약간 폄하하는데, 아이고, 구조를 바꾸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든 분들이 거의 저 목 끝까지 차 있어갖고 이거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 이대로 안 되는데 다 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변화를 이끌고 선도할 누군가. 그 누군가는 당선 가능성이 있어야만 되고 또 당선 종종- 가능성이 없어도 되죠, 사실은. 예. 어허. 없어도 되고 누군가가 깃발을 들어주셔야 돼요. 예. 누군가가. 이게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홀가분 했던 게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전에는 이런 말을 하면요. 야, 네가 해봐 이놈아. 어? 말로는 누가 그런 말을 못해? 네, 그렇죠. 그런 말씀. 그러나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정년퇴직하면서 홀가분 했다는 이야기는 꼰대가 됐다는 게 나한테 이제 그런 말은 안 하겠구나. 하지만 아직 젊은 분, 특히 2030 젊은 분들을 향해선 누군가가 깃발 들고 욕심내지 말고 사신 갖지 말고 예. 멀리 간다 생각하고 뚜벅뚜벅 이렇게 작업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이버 만민공동이라든가 예. 변화 옵니다. 거의 차 있어요 지금. 소극적인 참여가 온라인 상에서라도 이루어지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질 것들은 또 이루어지고 함께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면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열어지면 그때부터는 역시 달라질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 예, 그런 말씀 만들어져 있고요. 예. 전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많을 때 그분들을 다 교체하는 것도 답이지만 예. 더 현실적인 해법은요.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조직의 논리가 있고 여태까지 이어져 내려온 관행이 있는데 개인이 나서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람을 넣어주잖아요. 예. 내부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예. 네. 내부의 변화도. 우리 최근에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예. 예? 전혀 안 하던 모습 막 보여주고. 왜요? 외부의 충격이 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체를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교체가 예.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교수님 말이죠. 이 매일 아침 이 전북의 시사를 이제 다루면서 그러니까 이제 10대 빵 이 논리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정당대 10대 빵 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안을 놓고 보면 개발론자와 환경단체 예, 예. 뭐 예를 들어 새만국제공항 지금 요즘 뜨겁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어떤 정치적인 싸움, 정치적인 경쟁이 아니라 네. 또 다른 관점에서 전북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건 뭐 건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 10대 빵인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예. 되고 무조건 안 예, 되고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중간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타협할 수 있고 최소한 6대 4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안 되는 것일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게 왜 10대 빵으로 이렇게 부딪히기만 할 뿐 타협점 못 찾고 그러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안이 없는 걸까요? 아니. 마음이 없는 걸까요? 구경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요 길가에서 접촉사고가 나건 저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나건 길가에서 누구하고 시비가 붙었더라도요 옆에 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무언의 심판관 역할을 합니다. 예. 극단적인 무리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길, 이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쟁을 지켜보고 있구나. 근데 여론이 봤더니 이쪽이 옳은말일망정 좀 무리한 요구라든가 그 평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 평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양보해야 될, 타협해야 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우리 사이버 만민공동회가 우리 전라북도에 한번 딱 생겼다고 해봅시다. 예. 거기에 많은 전라북도 도민들이 들어오셔요. 전북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이 거기에 다 들어와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거 보십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무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후견꾼이 없어요. 예. 후견꾼이. 후견꾼이 없다는 생각을 관객이 없다는 거죠. 관객이.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안에 전라북도가 지금 국책사업으로서 이제 새만금 이야기를 30년 동안 해왔거든요. 네. 새만금 방조제를 끝물막이 하는 것을 두고도 몇 년간의 그 논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정지 상태가 있었고 방사능 폐기물 들어올 때도 그렇고 물론 이제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네.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를 두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한 이야기거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아주 밀접한 현안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떤 방식으로든 돼야 될 텐데 그 방식을 보면 정말 이제 적대적 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네. 뭐 이런 방식이어서 구경꾼은 그러면 유권자인 도민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안 계시는 건 아니실 텐데 그분들의 그러면 뭐 정치적 반발력이든 네. 어떤 이슈에 대한 관심이든 네. 이게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게끔 만들지 못하는 언론의 어떤 소극적인 노력입니까? 언론의 소극적인 노력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일단 우리 제가 한번 미디어를 봅시다. 예. 신문은 사실상 난 그 영향력이 없다고 봐요. 그렇죠. 뭐 만부가 되지도 않는 많은 그 신문들 만부 넘은 뭐 신문도 뭐 두 곳인가 뭐 있는 걸로 있다고는 한다만 영향력 지금 사실 없죠. 방송이 비교적 그래도 접할 수 있는 이 접촉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긴 하는데 예. 본격적으로 논의할 만한 시간대, 길이 한계가 있어요. 어허. 그리고 대부분 시청하실 때 예. 엄청나게 재미있는 경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많죠. 봐달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예요. 지역 시청자가 지역 방송을 관심 있게 잘 보지 않는 한계도 있겠네요. 저 고백합니다. 시청자들 감이 나무라는 것 같아서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우리 지역 프로그램인데 예. 나 지금 저거 뭐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이야 누가 요즘 텔레비전 보지도 않죠. 예.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하시니까 얼마든지 다시 찾아서 볼 수 있고 그 기능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기성세대들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우리 지상파 모델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힘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예. 그 내부에서 오히려 지방이 이제 식민지인데 지방 안에서 지역의 기득권이 지역을 더 무시하는 조사. 교수님은 그런 말씀 안 들으셨나요? 저는 간혹 지나가면 지방 방송 아나운서 지나간다 하는데 지방대 교수님은 전국적인 교수셔서 그런 말씀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좀 내정의 시각이나 자세 이런 부분들부터 지역 방송에 대한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 물론 스스로 지역 언론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 내부의 도민들께 한 말씀 하실 내용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더 차별해요. 제가요, 과거에 정말 이 지역 이 지방 폄하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가지고서 요즘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텔레비전 드라마 대사에 말이죠. 잡소리 그만하지 마 대용어로 지방 방송 꺼. 네.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몇 건을 기록을 했어요. 무슨 드라마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몹쓸 이야기를 이 작가들이 의식 개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놀란 건 우리 예. 지역에서도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음식점 같은 데서도 그러고요. 사람들이 베개버렸어요. 지방방송 꺼. 의식 없이 그래요. 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폄하하는 거죠. 그 존중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경꾼 말씀을 하셔서 드는 생각인데 그 구경꾼들이 바로 이제 선출직 공직자가 보면 그들을 이제 지지해주는 도민이고 또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히 공영방송은 너무 도민들을 생각하는 방송, 도민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지 않은 내부를 위한 그들 스스로를 위한 정치와 그런 정당 정치와 그런 언론
내지는 또 그런 기득권, 그게 30년, 40년 동안 전북이 아니었을까. 뭐 저 역시도 반성의 목소리를 내자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도민들, 시민들, 주민들을 위한 지역 방송이 돼야 되고, 언젠가 교수님께서 전북의 미시사를 좀 더 분석하고 공부하는 그런 언론 PD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저희가 국악 한마당을 전주총국 주간으로 격주에 한 번씩 만들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국악의 고장이고, 그게 어찌 보면 지역 방송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제 결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또 자신감도 생기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대학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언론에게 기대를 걸면서도 제가 과거에 변명을 해서 이제 또 욕을 먹기도 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지역 언론도 하니까. 힘들죠. 예, 왜냐하면 예. 서울공화국 같은 체제 하에서 당장 전국의 모든 지방민들이 대학 관련 뉴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지 지역 대학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의 관심사를 지배하는 것도 물론 지역 이슈들도 소중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한국과 같은 이 소용돌이 체제 하에서 서울이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갖다 끌어가 버리니까 예. 정말 지역 언론 종사하시는 분들 힘드실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비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 어찌됐거나 뭐 같이 손잡고 한번 가보자. 근데 우리 지역민들도 근데 조금 관심 갖고 애정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이제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그 자세는 곤란하거든요. 예. 네. 내가 봐줄게. 이건 오만해요. 내 문제로 여기고 우리 문제로 여기고 날 하나의 당당한 참여자로 여겨주셔야지. 그렇죠. 그래 니들이 애쓴다는데 한번 봐주지 뭐 들어주지 뭐. 예? 이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참 3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수님께서 많은 비평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을 앞둔 2018년에 새로운 책을 쓰셨는데, 이제 평온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평온이라는 단어, 그런데 평온에도 기술이 있구나라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다. 그래서 이 평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건 우리 지역과도 상당히 밀접한 그렇죠.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제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요. 평온을 제가 부르짖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 문제 관련해서 너무 화가 치밀어서 글을 거칠게 썼단 말이에요. 예. 뭐 하여튼 서울에 있는 하여튼 지역 지방 폄하하는 사람들 맨 공격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아는 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강 교수 이제 전주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예. 근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몸담지 못한 게 그렇게 원통하고 그렇게 이거 참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봐요. 그런데 제 개인의 삶을 놓고 보자면요. 제가 송천동 살면서 덕진공원 거쳐서 전북대 출퇴근하는 생활을 그렇죠. 쭉 해왔거든요. 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덕진공원 봄, 여름, 특히 최고죠. 봄, 가을에 그 예술이에요. 예. 제가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 살아왔고, 전라북도라고 우리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전주 전북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그것과 저희 사적인 삶과 예. 공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건 전 인권 유린이라고 보거든요. 인권 유린과 지역 차별이 당당하게 저질러져도 명색이 시신이라는 사람들이 평온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건 말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적으로는 분노를 여전히 하되 예. 사적 삶에서 이걸 병행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참여해 봅시다 그러면은 혹시 자신의 평온이 깨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저는 평온하게 사시면서 연대한다는 생각에서 아주 작은 그렇죠. 관심과 조그만 힘,
뭐 오죽하면 뭐 클릭 한 번이라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클릭 클릭 한 번이라도 아니면 뭐 좋아요 한 번이라도 그게 다 힘이 된다는 거죠. 예.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평온하게 사는 어떤 삶의 그 뭐 철학이라고 할까요? 자세. 예. 그건 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아마 이미 다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예. 그건 애찬하는 편이죠. 그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장 노동자분들의 이제 추락 사고, 또 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여러 가지 소수 약자들의 3D 업종에서의 힘든 현상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평온함과 그분들에게 있어서 분노해야 될 일이 구분이 지어지는 것처럼 예, 예. 우리가 우리 그렇죠. 지역 안에서 살면서 음. 함께 상생을 하면서도 분노와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 입장에서의 발언, 참여자 입장에서 표현 같은 것들은 함께 가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개인의 삶도 평온해지고 예, 행복해지고 예, 예. 지역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 예. 이제 공동체 속에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출퇴근하시는 그 길이 행복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멋진 청사에서 네. 근무하고 있는 저도 행복합니다. 예, 예. 비록 페트롤 전북을 시청하시고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셔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삶의 질로 놓고 보면 우리 지역 전북이 오히려 더 행복 지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가 아니라 저는 한 네. 두세 배 될 걸로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예. 개인적으로. 그 양극화, 예. 그 상대적 박탈감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말이죠. 예. 어차피 산업화로 전북은 낙후돼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남은 좋은 유산과 좋은 문화 가치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바꿔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면, 쓴소리 이후에 마무리는 좀 지역의 어떤 장점, 우리 전북의 미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좀 덕담 내지는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장점은요. 예. 저는 화이부동이라고 봐요. 아, 이거를 이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 저는 그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비빔밥 정신 이야기를 하길래 저분이 왜 저게 전라북도의 캐치프레이즈라는 걸 이야기를 안 밝히고 넘어갈까? 예. 비빔밥 정신 하면 우리 전라북도거든요. 네, 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으면서도 화합을 도모하는. 그렇죠. 그래서 화이부동은 분명히 나하고 다름을 인정해 주면요 화합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근데 과거에는 이게 안 좋은 우리의 단점으로 여겨졌어요. 우리 저 흔히 저 사적 자리에서 하는 말로 전남 강주와 비교해서도 전북은 사람들이 너무 온순하고 물러터지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지도 못하고 이거를 폄하하는 쪽으로 이야기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요, 전라북도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협치, 화합, 통합 이거 없이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비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스스로 더 키워서 대한민국의 스탠다드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만한 역량, 문제의식 다 갖고 있는데 예. 왜 언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낮춰보면서 서울 안을 바라보면서 인재를 다 서울로 보내자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참 4대 종교 성지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부동 종교에 있음에서도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전북이고 사실 뭐 멀리 나아가면 동학의 정신이 있고 함께라는 공동체가 그래도 살아있는 곳, 사실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라는 공동체 시작도 지난 완주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렇죠. 로컬 푸드를 통해서 우리가 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운동부터 시작해보면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들이 많고 내발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항상 늘 일자리를 얘기하면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마치 어떤 외부에서의 힘을 빌려오거나 외부에서의 어떤 기업 유치, 의존도가 높은 이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마무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현실주의 파니까 예. 기업 유치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생기고 물질적 물론 뭐 이 세계가 탈물질주의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수도권으로 가시는 분들 정말 예. 힘들게 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게 나를 생각하고 저처럼 과거의 저처럼 안정된 철밥통 직장이 있는 분들에겐 전라북도가 전라북도고 정말 천국이에요. 예. 하지만 정말로 먹고 사는 데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분들이 볼 땐 일자리 없고 경제력이 약한 게 그렇게 천국처럼 여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의 이게 소통도 강화하면서 어찌 됐건 이대로 표류에 가듯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갈 건 아니고 한번 좀 해보자. 예. 그래서 전 누군가가 조금 이렇게 뜻 있는 분들이 예.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많이 긴장도 되고 교수님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끌어내야 될까 뭐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아주 현답으로 좀 답을 해주셨고 쉽게 항상 교수님의 그 표현 방식은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또 전국에서 또 전국에 계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비단 전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역의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 어떤 정치 이야기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또 한번 좋은 자리에서 교수님의 다른 주제로 좀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명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 전북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죠.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